마을엠찌 존맛탱 와인, 마을엠찌 JMT 와인, 마을엠찌 둘이 먹다 셋이 죽는 와인, 마을엠찌는 사실 와인의 고수? 여러분, 와인의 고수가 되고 싶으신가요? 와인의 모든 것을 알고 싶으신가요? 포도가 어떻게 보라색 알코올이 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이 게임을 하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와인의 고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와인은 산미가 높고 바디감이 죽이는데? 와, 마을엠찌님 와인 잘 아시나봐요. 무슨 와인을 가장 좋아하세요? 네? 저요? 카스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포도를 수확해 와인을 만드는 게임 100 데이즈 와인 메이킹 시뮬레이터입니다. 평범하게 런던에서 회사를 다니던 주인공이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와인 제조사가 되는 게임인데요. 여러분들은 포도로 와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하지만 포도를 수확해서 짜기만 하면 그건 그냥 주스고 여러가지 공정이 필요합니다. 제초하고 솎아내고 수확하고 파쇄하고 발효하고 숙성하고 병에 담으면 돼요. 물론 저도 포도는 먹어만 봤지 키우는 건 본 적도 없습니다만 저 싹퉁바가지가 없으신 양조학자 아저씨가 알려주는 대로 천천히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와인을 만들 수 있어요. 정확히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착즙하고 발효하는 공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와인의 맛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저는 와인의 바디감이 뭔지도 잘 모르고 산미가 높은 게 좋은지 낮은 게 좋은지도 잘 모르니 일단 맨땅에 헤딩해서 점점 좋은 와인이 무엇인지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이러다 망해도 이건 그냥 게임이니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게임은 바닥에 알맞은 타일들을 배치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타일에 적힌 숫자마다 턴을 넘기면 그 일이 해결이 되고요. 일단 와인을 주조했다면 매일매일 판매가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하나씩 계산하면서 더 비싸게 팔려고 노력했는데요.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하다 보니까 너무 귀찮기도 해서 다음부터는 그냥 대충 누르게 됩니다. 깔끔한 그래픽과 정성이 가득한 한글화, 그리고 와인에 대한 엄청나게 깊이 있는 설정들까지 굉장히 잘 만든 게임입니다. 와인에 대해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플레이하면 정말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저에게는 와인 제조라는 일이 너무 생소하다 보니 대충이라도 감을 잡기가 힘들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튜토리얼이 너무 부실해서 그냥 하면서 익힐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개어렵다는 말입니다. 물론 게임도 그것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어떤 포도로 만들 수 있는 와인의 맛의 적정도를 알아서 주인공이 노트에 기입해 놓기 때문에 한두 번 실패하다 보면 어떤 와인의 어떤 맛이 최적인지 추측이 가능해요. 뭐 여기까지는 이해해요. 와인 담그는 게 쉬울 리가 없죠. 그런데 예쁜 그래픽과 깔끔해 보이는 UI에 비해 튜토리얼이 진짜 불친절하더라고요. 튜토리얼이라기보단 그냥 마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힌트를 얻는 정도인데요. 어느 정도냐면 게임 시간으로 3년쯤 운영한 뒤에 포도농장 레벨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분명 화이트 와인을 만들려고 청포도를 업그레이드 했는데 아직도 다른 포도를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몇 년째 기본 포도만 사용하면서 레드 와인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파쇄가 어떻고 발효가 어떻고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어디에 어떤 버튼이 있는지 알려줘야 할 거 아니야. 생긴 건 모바일 게임처럼 생겨서 생각보다 복잡한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 어떻게 만들죠? 아무튼 잔잔하지만 여기저기 신경을 엄청 써야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와인을 열심히 팔다 보면 이렇게 하늘로 날아갈 수도 있는데요. 장난이고요. 와인 게임의 리뷰가 너무 짧아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와, 영상 1개에 리뷰가 2개. 그러니까 좋아요와 구독 좀 낭낭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 게임은 에어본 킹덤이라는 게임인데요.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공중도시를 건설하는 게임입니다. 고대에 공중왕국이 있었는데 엄청난 기술력과 부를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왕국이 사라지고 기술력이 중심이었던 공중왕국이 없어지자 다른 왕국도 점차 힘들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플레이어는 다시 공중으로 떠오를 수 있는 기술을 발견했고 이제 과거에 찬란했던 공중왕국을 재건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일단 뭐 다른 도시건설 게임들과 비슷하지만 공중에 떠다니는
날아다닌다는 엄청 특이한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떠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동할 수 있고요. 이렇게 비행기를 내보내서 필요한 자원들을 채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원에는 건물에 들어가는 나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과 음식, 공중왕국이 떠있기 위한 석탄이 있고요. 그 외 점토와 석영 등 특수한 자원들이 있는데 특수 자원들은 모자라도 괜찮지만 기본적인 자원이 부족하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내려가 주민들이 낙하산을 타고 탈출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원 유지가 이 게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을 건설하고 여러가지 건물들을 짓다가 보면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공중왕국은 토대가 없기 때문에 건물의 무게가 무거우면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추락은 안 해요. 아무튼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줘야 하는데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기울기에 가는 영향이 커지는 변수도 있고 XYZ축 모두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살짝 기울어져 있어도 괜찮긴 합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니까요. 건물을 너무 건설하다 보면 부양력이 모자랄 때도 있는데 이럴 때는 프로펠러를 건설하면 부양력이 높아져요. 하지만 건물들이 무게를 아래로 내리는 것과는 다르게 프로펠러는 그 부분을 위로 띄우기 때문에 계산할 것이 많아집니다. 에어본 킹덤은 이렇게 건설과 생존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고 문제를 겪는 다른 왕국들을 도와주고 충성을 받아 제국을 재건한다는 주요 목표가 따로 존재합니다. 어떤 왕국은 국가의 대온실을 재건해달라고 하고 어떤 왕국은 소금들 때문에 식수가 부족해 고대 급수시설을 수리해달라고 하고 어떤 왕국은 실종된 조사자들을 찾아달라고 하고 한마디로 심부름을 좀 하면 충성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가의 존속이 달린 문제를 외부인에게 부탁하는 것도 웃긴데 열심히 도와줬더니 고작 시간당 나무 하나만 준다고 하네요. 아니 미쳤나? 멸망을 막아줬는데 황금이라도 줘야지. 이렇게 열심히 기울기를 조절하고 주민들을 먹여 살리며 배은망덕한 왕국들을 도와 동맹을 맺는 것이 이 게임의 목표인데 이동하는 도시라는 게 재밌긴 해도 뭔가 자극이 없어서 좀 지루합니다. 웃긴 건 이렇게 길게 설치해놔도 도시가 추락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작은 집을 지어서 말을 안 듣는 주민을 유배 보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운치 있고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이 상태로 회전해서 원심 분리도 가능해요. 진짜 분리되네? 그리고 좀 멀리 나가면 고지대로 갈 수 있는데 이곳은 식량이나 자원 수급할 곳이 적고 모든 것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똑같아요. 저는 사실 와인파리 게임보다는 공중도시 게임이 좀 더 깊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공중도시는 그냥 무지성 반복 게임이었고 와인파리 게임은 진짜 개 복잡한 게임이었습니다. 뭐가 더 재밌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와인파리 게임이 좀 더 재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에어본 킹덤은 솔직히 너무 컨텐츠가 부족합니다.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네요 여러분.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나이는 좀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나이대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그럼 여러분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즐겜하세요.